86번을 보겠습니다. 86번에 지금 음,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NH3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 아무 데나 1로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로 나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소 원자가 두 개니까 B가 2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질소 원자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6개니까 여기서 6개가 되려면 A가 이렇게 3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NH3가 맞고 A는 3이 돼야 되고요. 반응한 분자수는 생성된 분자수보다 작냐라고 그랬는데, 반응한 분자수는 지금 질소 1개, 그 다음에 수소 분자 2개 이렇게 반응했고, 생성된 분자수는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졌으니까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크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87번을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학생들이 대화한 거 중에서 옳은 학생을 좀 고르라고 했는데, 가에서 반응물은 MgO라고 그랬는데 화살표 오른쪽에 있냐라고 왼쪽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한 산화구리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냐라고 했는데, 이 개수비랑 같은 건 반응하는 이 분자수비, 뭐 입자수비라고 할게요. 입자수비랑 같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입자수는 개 또는 몰 비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반응하는 부피비인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개수비랑 같은 게 아니고요. 얘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했죠. 반드시 이 GTP가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GTP가 만족이 되면 기체 분자의 부피랑, 그러니까 입자수, 분자수가 지금 비례한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N인 거잖아요. 요게 지금 V인 거고. 이 두 개가 비례한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한 게 맞으니까 어, 개수비는 반응하는 부피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전혀 다르게끔 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의 화학식량이라고 쓸게요. 화학식량의 B랑 똑같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그래서 개수비랑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수비랑 지금 질량비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림없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 수는 변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될 거라서 정답은 C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을 보시면, 다음은 뭐 에탄올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연소 반응이라는 건 산소와 반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한 걸 보면 여기 탄소랑 이 수소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탄소가 지금 두 개 있죠? 그래서 탄소가 지금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이 B는 2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6개 있는데 반응 후에도 6개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 이 반응하고 나서 생성된 이 생성물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탄소, 수소, 뭐 요 두 개가 이제 연소하잖아요. 산소랑 반응시키면 이 생성물은 무조건 CO2랑 H2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C랑 H랑 O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산소랑 반응시키면 이렇게 생성물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수소가 무조건 들어있다. 그리고 덤으로 산소가 들어있다. 이러면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긴 되게 당연하게 H2O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소수가 여기 6개죠. 그래서 여기도 6개이려면 이 개수가 3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여기 A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산소가 4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소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3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1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총 6개 있어야 돼서 A는 개수가 3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8이 맞죠?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 니은, 디귿 해서 88번은 답이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개수 맞추라고 했죠. 여기 질소가 다 나트륨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상황이죠. 2개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 2개 있어야 되니까 A가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2개 있죠. 그리고 여기도 2개 있어야 되니까 개수가 1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B는 지금 1, A는 2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숫자를 다 하나씩 세라는 얘기인데, 칼슘이 하나 있고, 수소는 2개 있고, 탄소도 2개 있고, 산소 6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똑같아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탄소가 무조건 기억이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이미 여기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생성물에는 수소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썼으니까, 여기서 지금 총 3개가 남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3개 남았구나. 그 다음에 칼슘도 남았구나. 라고 해서 CaCO3가 남는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반응에서 반응물 1몰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똑같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NaHCO3가 반응물인데 개수가 2죠. 그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개수가 1일 거예요. 이게 가죠. 나 같은 경우에는 CaHCO3 앞에 개수가 1인데 요거 지금 반응시키니까 이산화탄소가 1몰이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몰을 반응시켰을 때 라고 했잖아요. 반응물 1몰을. 근데 사실 반응물 1몰을 반응시키나 같은 수의 반응물을 반응시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수의 반응물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같냐라고 했는데 뭐 여기도 그냥 2로 바꿔볼까요?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될 텐데 그럼 이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양이 같지가 않잖아요. 각각 2개씩 반응시켰는데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그러니까 몰수비는 1대2니까 지금 같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89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니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도 봅시다. 90번 지금 보면 개수비는 분자수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를 얘기하는 거고, 몰비, 이게 지금 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피비, 이거 리터 얘기하는 거고, 근데 조건이 있죠. 기체일 때. 그러니까 사실 온도와 압력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GTP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르다고 했죠. 질량비는. 얘는 개수비랑 같은 게 아니라 개수 곱하기 이 화학식량의 비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익숙하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좀 봅시다. 지금 다음은 T도시 1기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TP라는 말이 있는 거고, 여기 둘 다 지금 기체네요. G가 있네. GTP 조건이 다 성립을 하는 거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 GTP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지금 V리터가 1몰이구나 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좀 맞춰볼까요? 지금 개수를 맞추니까 되게 유명한 식이죠. 이렇게 A랑 B가 둘 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산소가 여기 두 개잖아요. 산소가 원자가 두 개니까 반응물에서도 두 개면 생성물에서도 두 개여야 되니까 지금 B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B의 개수가 2면 수소의 개수가 지금 수소의 입자수가 4니까 원자수가, 그럼 반응 전에도 4개 있어야 되니까 A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한 O2의 부피는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요거를 읽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H2 1몰을 반응시킬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 줄식을 배우잖아요. 세 줄식을 배우면 여기가 이제 반응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반응량이 그러니까 지금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 이거 쓰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1몰이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반응시키겠다는 얘기고, 지금 몰수비니까 지금 개수비랑 똑같을 거라서 여기는 0.5몰이 반응해야 되고 여기는 1몰이 생겨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반응한 이때 반응한 O2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반응한 O2는 지금 얼마냐면 0.5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1몰이 V리터라고 했으니까 0.5몰이라는 건 2분의 1 V리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지금 맞는 얘기고, 생성된 H2의 양은 2몰이다라 그랬는데, 생성된 H2의 양이 지금 1몰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요.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니은 하나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91번을 또 보시면, 9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X2와 Y2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똑같죠? 지금 이런 건 지금 귀찮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1을 넣을 건데, 자, x에다 1 넣어볼까요? 그러면 x2가 하나 있는 거니까 지금 x 원전 두 개 반응물에, 그럼 생성물에도 두 개 있어야 되니까 c가 2일 거고요. y가 생성물이 6개니까 반응물에도 6개여야 돼서 b는 3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1, 3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이니까 좀 연습을 좀 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x가 1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y죠? y가 3몰 있다고 했으니까 요걸 지금 반응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한 개 반응물이 존재하려면 누가 먼저 사라지냐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X 먼저 사라져야겠죠. X2부터. 그래서 개수비대로 지금 반응을 하면 몰이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라지는 이 친구를 우리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한 개 반응물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구해보시면 A 더하기 C는 B와 같냐라고 했는데, A는 1, 그다음에 C는 2, B는 3이니까 똑같죠. 반응 후 남은 기체는 Y2 1몰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1몰이 잘 남아있죠.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5대 3이냐라고 했는데 부피비라고 했죠. 그럼 부피비면 GTP가 있으면 부피랑 분자수랑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 이 분자수를 보니까
5몰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분자수를 보니까 3몰이에요. 그래서 전후에 지금 5대 3의 분자수 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 부피 비도 결국엔 5대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91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xy가 지금 x랑 xy랑 지금 y2가 반응할 건데 그럼 xy2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전부 보니까 기체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GTP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GTP면 부피랑 분자수랑 비례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위에다가 풀어볼까요? 위에다 풀어보면 지금 x, y랑 그 다음에 y2가 반응하면 xy2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지금 여기가 2,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확인을 또 해보시면 음,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 얘가 XY가 A리터, Y2가 2B리터 반응했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대요. 결국에는 이만큼 다 반응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만큼 부피가 반응을 했다라고 했는데 GTP가 있으니까 저만큼의 입자수가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GTP가 있으니까 개수비가 반응하는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는 부피비가 지금 마이너스 A 대 2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2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B가 1이라고 하면 B가 1이면 가정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4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실험을 또 했을 때, 얘가 2A가 있고, 실험 2에서는 2A가 있고 3B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A가 지금 반응할 거고, 2B가 반응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남으니까 한 개 반응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을 만들려면, 얘가 3B가 반응하고, 얘가 그 1.5배인 1.5A만큼만 반응을 해버리면 지금 Y2는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XY가 1.5, 0.5 A 리터만큼 남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서 반응 후 남은 거는 X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은 실험 2에서가 실험 1에서의 2배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반응 전에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생성물에 또 한번 이렇게 써보면 XY2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개수비가 2대 1대 2거든요. 그럼 얘는 A 리터만큼 지금 생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1.5A만큼 생겨야 돼요. 왜냐면 개수가 XY랑 XY2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사라지면 똑같이 생겨야 되고 요만큼 사라지면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2배가 아니라 1.5배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맞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3번을 보시면 역시나 지금 조금 복잡하게 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 x가 뭔지 찾아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양이 보니까 B2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B는
6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 6리터만큼. 그리고 X가 4리터만큼 생겼죠. 그러면 A2, B2, 지금 X. 요거에 반응하는 부피비가 2대 6대 4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는 반응하는 개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땐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했고 전부 다 지금 기체라고 준 상황이니까 이 반응 부피비가 반응하는 입자수비, 몰수비랑 같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A 대 B 대 C가 지금 1대 3대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대 3대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A, B, 3가 돼야 반응 전후에 A가 2개, B가 6개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분자식은 AB3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실험에서 보면 남은 게 A2예요. 근데 6g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14g이 반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2는 당연히 안 남았겠죠. 3g이 다 반응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 같은 경우에는 17g X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3대 17로 질량 보존의 법칙도 훌륭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반응 질량비는 지금 여기다 다시 좀 써볼게요. 어, 지금 1 A2, 3 B2, 그 다음에 2AB3가 있는데 지금 개수비가 1, 3, 2였고요.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곱해줄게요. 분자량의 비를.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만들었더니 이게 지금 뭐랑 같냐고 했냐면 반응하는 질량비랑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4대 3대 17과 같아야 되는데 홀수가 좀 많이 껴있어서 착수로 바꿔볼게요. 28대 6대 34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 비율이 지금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8, 여기는 2, 여기는 17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이 A2, B2, AB3의 화학식량 B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분자량 B죠. 그래서 X가 분자량이 A2보다 크냐라 그랬는데 X의 분자량이 만약에 17이라고 하면 A2의 분자량은 28이니까 크지 않아요. 작죠. 그 다음에 원자량의 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원자량의 비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2가 만약에 28이면 A는 지금 14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B2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비율은 14대 1이 맞겠죠.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보시면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 지금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94번 지금 보시면 위에서 한번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했었냐면 이 59번에서 했었죠. 그래서 59번에서 뭐라 했었냐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주어질 텐데 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작점, 중간점,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중간점을 지나는 이 지점 여기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선이 가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여기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직 문제를 읽은 적은 없어요. 자, 이제 요거만 대충 생각을 해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염산 0.1리터에 마그네슘 질량을 달리해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초기 물질인 거고 염산은 그다음에 넣어주는 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 첨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처음에 초기 물질만 있었겠죠? 여기 HCl만 존재했을 거고, HCl이 계속 사라질 거예요. 어디까지 사라지냐면, HCl이 딱 여기까지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엔 HCl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생성물인, 그래서 생성된다고 했죠. 이 생성물인 H2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HCl이 여기서 모두 소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도 여기서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다 HCl이랑 반응해서 다 소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할 부분 이 지점에선 뭐만 있다? H2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H2가 얼마 있자? 72ml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써볼게요. 0.1리터의 HCl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문제를 조금 다시 읽어보면서 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니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되어 있고 수소 기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염산이랑 마그네슘은 사실 기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어, 지금 쓸 게 없어서 여기다 여백을 만들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HCl이 있었고 대신에 얘는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AQ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금 마그네슘 고체가 반응을 하면 이건 S예요, S.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물질들은 그냥 Mg하고 Cl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왜냐면 여기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초기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어, 얘가 얼마큼 있었겠죠? HCl이. 근데 거기다가 지금 마그네슘을 계속 넣어준 상황인데 그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요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이 상황을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수소 기체가 72ml가 남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소 기체고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GTP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GTP가 성립을 하면 1몰이 24리터다라고 지금 준 거거든요. 자, 그럼 1몰이 24리터다. 그러면 72ml는 저 72ml라는 건 제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란 뜻이에요. 요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얘기거든요.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GTP 조건에 있는 요 내용을 갖다 써볼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려면 24리터에다 72ml로 바꾸려면 24리터를
3을 일단 구하면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리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72m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도 3밀리 몰이 돼야겠죠. 몰에다가 밀리 곱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소기체에서 3mm몰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반응했을 때 3mm몰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개수를 맞춰준 적이 없잖아요. 앞에 여기가 개수가 아까 미리 맞췄어야 되는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6mm몰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mm몰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mm몰이 생기겠죠. 개수 비만큼. 그래서 이렇게 3mm몰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점은 H2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한 개 반응물인 거예요. 노란색 지점은. 그래서 HCl이 6mm몰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그네슘도 3mm몰이 있었다라는 거, 넣어준 거 3mm몰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요 지점에서 마그네슘이 3mm몰이 들어갔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1mm몰이 들어갔을 거고 2mm몰이 들어갔을 거고 여긴 4mm몰, 5mm몰이 들어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기억에서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0.24다라고 했는데 1mm몰이라고 했죠. 자, 근데 마그네슘은 원자량이 24라고 했어요. 24g이 1몰이다. 그러면 24, 그러면 지금 저는 1mm몰이 있다고 했으니까 1mm몰은 24mg이죠. 밀리는 10-3승이니까 0.024g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같냐라고 했는데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마그네슘을 넣기 전에 HCl 0.1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은 0.006몰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0.1리터에 들어있던 여기에 들어있던 지금 HCl은 6mm몰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6mm몰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게 이 HCl이라는 사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구성된 거라서 그럼 얘도 6mm몰 있는 거고 HCl 6mm몰이면 그다음에 Cl 마이너스도 이렇게 6mm몰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mm몰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다?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6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나올 거라서 기출픽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니까요. 기출픽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을 보죠. 95번을 보면 지금 같이 농도와 양이 같은 염산이 든 두 개의 비커를 저울에 놓은 후 지향이 같은 금속 막대 AB를 동시에 넣었다. 그리고 기울어졌다 라고 했으니까 한쪽에서만 지금 기울어진 상황을 보니까 0.1몰의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말도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발생해서 날아갔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으니까 더 가벼워졌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HCl이랑 반응한 금속은 당연히 B가 반응했으니까 기체가 발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Cl과 반응한 금속의 양은 0.2몰이다 라고 했는데 어, 지금 보시면 금속 A와 금속 B의 이온의 전하는 모두 플러스 2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금속에서요. 지금 니은을 보시면 금속과 산이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 있는 H 플러스가 금속이랑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식을 좀 세우면 B가 금속, B금속이
그 산과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B는 뭐가 되는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B는 금속에서 이렇게 이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물과 생성물 다 써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전하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하량은 이 화학식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하량인데 자, 이 B는 전하량이 0이고요.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 전에 전하량이 전체 플러스 1이고 반응 후에는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전하량이라는 게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응 전이랑 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두 개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라고 쓰면 수소가 두 개니까 여기도 두 개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한 개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2대1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HCl이랑 반응한 게 지금 B가 지금 몇 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H2가 지금 0.1몰의 기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좀 세워보면 어, 주황색, 어,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B 더하기 EH 플러스가 B 플러스랑 H2가 됐다. 근데 지금 반응식을 봤을 때 0.1몰의 기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세 줄씩에서 두 번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1몰이 플러스가 됐을 거고, 여기는 0.2몰이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여기는 0.1몰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0.1몰이 반응을 해야 지금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반응 후 H 플러스의 양은 A가 담긴 금속이 A 금속이 담긴 수용액이 B 금속이 담긴 수용액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어, 이 금속 B랑 반응한 수용액은요 H 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H 플러스가 수소기체가 되면서 날아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H 플러스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A에 담긴 수용액은 반응을 안 했으니까 수소기체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A가 담긴 수용액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95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금속이랑 HCl 수용액이랑 반응시켜서 뭐 이거랑 뭐 H2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 개수 같은 걸 맞추려면 반응하는 몰수비를 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이 금속이 Wg 있다고 했고 HCl은 충분한 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HCl은 사실 충분한 양이니까 뭔가 정보가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한 개 반응물이 좀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M이라는 이 금속 있죠. 이게 한 개 반응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Cl이 충분하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H2가 발생했는데 부피가 Vml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시켰는데 뭐 개수가 있겠죠. 근데 몰라요, 개수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음, 여기가 n이니까 여기도 지금 n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2분의 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뭐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n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금속이 Wg 있다고 했고 이 Wg이 다 반응해서 사라질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H2 기체는 V ml 만들어졌다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자, 이 반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대체 몇 몰일까? 이게 대체 몇 몰일까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몇 몰인지 확인하려면 질량과 몰의 관계, 반드시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MW, 금속의 MW 값, 그러니까 원자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V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몰인지 알려면 이 실험 온도와 압력에서 1몰이 몇 밀리리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몰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몰인지 여기서 이거 몇 몰인지 구했다라고 하면 기억의 정보가 주어져서 이 W가 몇 몰인지 구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몇 몰이 생기는지 여기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있다면 여기에 생기는 HCl이 몇 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의 두 배만큼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CL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CL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N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지금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때 생성되는 이 X의 분자량을 구하고자 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물이랑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X는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반응 전후의 원자수를 세서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빨리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 쭉 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지금 처음에 가해서 CaCO3 요 질량을 측정했더니 W1g이 찍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이 HCl을 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서 질량을 쟀더니 W2g이 찍히더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했대요. 이게 요 내용이죠. 그럼 이게 질량이 얼마일 거냐면 W1 플러스 W2 g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측정을 또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질량이 W3g이 찍히더래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X라는 게 기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날아가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W1 더하기 W2 그램 질량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탄소랑 산소 원자들이 합쳐진 이 이산화탄소 분자가 날아가서 질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때 요거 질량은 W1 더하기 W2에다가 W3를 뺀 것만큼의 질량만큼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어,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니은에서 지금, 탄산칼슘, 요거에 지금 Wg, 1g이 있는데, 이거의 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빨 공식 알죠?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질량이 W1이니까 W1, 그 다음에 분자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W1 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X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 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탄산칼슘이 개수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개수가 1일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탄산칼슘이 이만큼이 사라지면 똑같은 몰수 비대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100분의 W1 몰이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질량이 얼마냐고 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빨 공식을 좀 반대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가 지금 얼마냐면 W1 더하기 W2 빼기 W3이고요. 입자수는 100분의 W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100 곱하기 W1 더하기 W2 빼기 W3를 이 W1으로 나눈 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 연소의 양적 관계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생성물은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고, 연소는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라고 했고, 그때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 혹은 수증기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탄소수가 3인 탄화수소 11g이 있다. 이걸 완전 연소시켰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한 개 반응물이라는 얘기겠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게 지금 18리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 부피는 24리터가 1몰이에요. GTP 조건에서 24리터가 1몰이다. 근데 지금 18리터만큼 만들어졌다라는 건 4분의 3몰만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긴 모르니까 수소의 수는 n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수소 그냥 2n이라고 넣을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3개, 그 다음에 물 분자가 n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쓰지 말까요? 아, 써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지금 여기서 산소가 n개, 여기는 6개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6만큼 산소 분자의 개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1g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18리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4분의 3몰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는 4분의 1몰이 사라진 거고 완전 연소니까 없을 거고 여기 4분의 1몰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양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4분의 1몰이 11g이란 얘기니까요. 1몰은 44g이란 얘기네요. 아, 그러면 지금 탄소 3개는 탄소 원자량이 12니까 탄소 3개가 36만큼 화학식량을 차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 친구의 화학식량이 지금 그러니까 H는 안 쓸게요 일단 44인데 탄소 3개가 36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소가 8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당 1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98번의 기억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 3몰이다. 개수비가 1대 3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완전 연소될 때
사용된 O2는 16g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4분의 1몰이 반응한다고 했는데, 그럼 요게 개수가 n이 지금 8이니까 실제로는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대 7이니까 4분의 7몰만큼 지금 반응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11g이 완전 연소될 때 4분의 7몰만큼 반응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O2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이 32잖아요. 그럼 여기다 g을 붙이면 1몰인데 4분의 7몰이 반응을 했다? 라고 하는 건 4분의 7배인 56g이 지금 사용이 됐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니까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애를 연소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CO2가 두 개 만들어지고 뭐 H2O 같은 경우에는 2분의 X만큼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 플러스 4분의 X만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산소가 6개.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응이 일어날 텐데, 지금 문제에서 6H, 7H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게 왜 주어진 거냐면, 지금 GTP 조건만 있으면 부피비가 반응 분자수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GTP 조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 G, 그다음에 T, P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피비가 지금 6대 7이라는 건 반응하고 나서 이 입자수비도 6대 7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반응 전에 있던 애들이 반응 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계 반응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응했을 때 보면 어, 얘가 하나가 사라지면 얘는 그만큼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길 거라는 얘기인데, 이때 사라지는 애랑 사라지는 게 지금 6개, 그다음 생기는 애가 7개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좀 세워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x 대 3 더하기 2분의 x가 6대 7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제가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이 4분의 5x가 10인 거니까 x는 이렇게 8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x가 8이면 여기가 지금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8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생성된 H2O의 양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요거는 반응하는 입자수의 비인 거죠, 개수비.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어, 반응 전에 지금 요거를 좀 다시 우리식대로 해보면, 이게 지금 1, 왜냐면 얘 둘 다 한계 반응물이니까요. 그럼 여기 5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럼 반응 전에 이것도 비율이에요. 지금 얘가 1,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1대 1, 5가 아니라 지금 반응 전에 1대 5로 존재하면 안 되고 3몰이니까 여기에 0.5몰, 여기는 2.5몰 이렇게 존재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0.5몰이 사라졌을 거고 2.5몰이 사라졌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절반인 1.5몰이 생길 거고 여기는 2몰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 여기는 2 이렇게 해서 반응 후에 전체 입자수가 이 3몰, 3.5몰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3몰인 거고. 근데 확인해 보면
입자 수비가 6대 7이어야 되는데 이게 6대 7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기 6대 7, 여기도 6대 7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생성된 H2의 양 물어봤는데 여기 2몰 생성됐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응 전 전체 기체 밀도 분의 어, 반응 후 전체 기체 밀도라 그랬는데 이 밀도라는 건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똑같을 거예요. 이 실린더가 뚫려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1대 1일 거고 부피비가 지금 반응 전후에 6대 7인 거니까 밀도비는 7대 6일 거예요. 그래서 전이 6, 후가 7이니까 7분의 6이라고 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와 나가 혼합된 시료 1, 2를 각각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에 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탄화수소 가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탄화수소 가나라는 건 지금 뭐 탄소랑 뭐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가랑 나란 얘기인데 이게 구성하는 탄소랑 수소 수가 가나가 다르니까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총 4몰, 그 다음에 뭐 물이 7몰 이렇게 만들어진다. 실험 1에서는. 2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가와 나에 지금 탄소가 지금 4몰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 수소는 3.5몰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만 넣고 푸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짝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메모장처럼 이렇게 하나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실험 1이랑 실험 2를 준비해 놓고 이제 가가 1몰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지금 2몰 있다. 그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지금 넷, 그 다음에 물은 7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실험을요 그냥 더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볼 건데 그래서 이걸 더해 보면 3, 가, 3, 나. 그러니까 가라도 3개, 가도 3몰, 그러니까 나도 3몰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9몰, 그 다음에 물이 15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더 편하게 만들려고 저는 이걸 그냥 3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나눠버리면 가 더하기 나. 그러니까 가 1몰, 나 1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3몰, 그 다음에 물이 5몰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 이거를 그냥 3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에서 3을 빼볼게요. 2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가 하나만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가 둘, 그 다음에 하나만 빼버리면 지금 3H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을 빼버리면 나가 1몰 있을 텐데 이거 연소시키면 어, 지금 1에서 뺀 거니까 CO2 1몰과 그 다음에 물 2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몰에 탄소가 2몰, 그다음 물은 6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2H6, 그러니까 수소가 6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가 1몰, 그다음에 수소가 4몰 들어있는 거니까 CH4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는
H2H6 나는 CH4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화학식량 계산해 보면 얘는 30, 얘 같은 경우에는 16이 되죠. 그러니까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가가 나의 두 배보다 큰 게 아니라 지금 작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합물을 이루는 탄소 원자수는 가가 나의 두 배냐라고 했는데 지금 두 배가 맞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H2O의 양은 2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1몰이 완전 연소되면 H2O가 수소가 4몰이니까 H2O가 2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00번의 답은 지금 4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1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 수소랑 메테인 연소 실험이래요. 근데 수소를 이렇게 1g, 뭐 산소 Xg 이렇게 처음에 초기 질량이 있는데 뭐 이걸 연소시켰더니 나머지 애들이 지금 이만큼이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생겼는데 뭐 이건 남은 거겠죠, O2는. 그리고 물은 생성된 거고. 근데 질량이 10.6이래요. 근데 우리 질량 지금 보면 강철 용기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어디 구멍 난 데가 없을 테니까 여기 있는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갇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될 거고 이 두 개 더한 값이 10.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g이어야 지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테인을 연소시켰는데 산소가 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메테인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랑 물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질량이 이 얘네들 생성된 전체 질량 남은 애들까지 포함한 그래서 8.8이라고 하니까 이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g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4g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X 대 Y가 지금 3대 2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반응한 메테인의 분자수는 0.1몰이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이 메테인이라는 애가 지금 보면 음, 일단 식을 좀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세울 수 있고 지금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메테인이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메테인의 화학식량이 16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g을 붙이면 1몰이니까 지금 2.4g이 몇 몰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음, 얼마를 나눠야 되죠? 지금 8로 지금 8분의 1을 곱해볼까요? 일단 그냥 2분의 3을 곱해보죠. 2분의 3을 곱하고 그럼 24니까 곱하기 10까지 해주면 되니까 지금 어, 곱하기 10이 아니라 나누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0.15몰이 되겠죠. 20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20분의 3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0.15몰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연소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Y, 그러니까 O2는 지금 화학식량이 32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람 붙이면은 1몰인 거고 그럼 6.4g이면 2 곱한 다음에 10을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0.2몰이 될 거예요. 그래서 0.2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개수비가 1대2니까 0.1몰이 사라지고 0.2몰이 사라져서 이게 지금 어, 이 O2가 한계 반응물이 지금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개수비대로 또 반응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애들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한 CH4의 분자수는 0.1몰이다라고 했는데 딱 0.1몰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지금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성된 H2O의 질량은 1에서가 2에서의 2배냐라고 했는데 저거를 굳이 질량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요. 같은 H2O니까 몰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2에서는 지금 H2O 0.2몰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실험 1에서는 얼마나 생겼나 지금 보니까 실험 1도 역시 화학 반응식을 좀 세어봐야겠죠. 그래서 어, 되게 유명한 식이니까 이렇게 바로 쓰면 지금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화학 식량이 2잖아요. 근데 여기다 g을 붙이면 1몰이니까 지금 1g이니까 0.5몰이겠죠. 그래서 0.5몰이 존재했던 거고 애초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했듯이 6.6g이면 0.3몰이겠죠. 2분의 3배니까. 그래서 0.3몰.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누가 봐도 한계 반응물이 이 수소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생성된 애가 0.5몰이죠. 그래서 실험 1에서는 0.5몰이 만들어졌고 실험 2에서는 0.2몰이 만들어졌으니까 2배가 아니라 2.5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2번을 풀어보면 지금 어떤 화학 반응식이 지금 주어졌는데 실험을 2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얘네들을 뭐 몰로도 줄 수 있었는데 좀 까다롭게 줬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지금 어, 일단은 아무 데나 그냥 한번 1을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1을 놓으면 A에다 1을 놓으면 질소가 한 개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도 한 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질소가 한 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 C가 1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 돼야 수소가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산소가 2분의 3개, 그 다음에 산소가 뭐 1개 이렇게 반응 후에 지금 2분의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4분의 5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4를 곱해서 해결해 버리면 4, 5, 4,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쓸게요. 4, 5, 4, 6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좀 실험을 했을 때 물이 얼마나 지금 만들어지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지금 뭐 질량비로 그냥 쉽게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실험 1은 지금 질량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어, 지금 보시면 요렇게 식을 좀 쓸 수가 있는데 친절하게 화학식량도 다 줬죠. 그래서 이 화학식량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개수 곱하기 화학식량의 비가 반응 질량 비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 보면, 이게 반응하는 화학식량의 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화학식량의 비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뭐 2를 나눠 볼까요? 2를 나눠서 계산해 보면, 4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로 나눌 수 있네요. 17대 40대, 그 다음에 30대, 서로 나누면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2배 해보면 34 반응하면 80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 1에서 봤을 때 34, 80 반응하면 당연히, 어, 이,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얘는 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4가 사라졌으면 H2O가 얼마 만들어졌냐 지금 물어보는 건데 2배니까 54g이 지금 추가됐겠죠. 그래서 기억은 54g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제를 조금 풀 때는 지금 이게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GTP가 있나 자연스럽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GTP 상황을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T도시 1기압에서 1몰이 24리터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GTP면 24리터가 1몰이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준 거니까 요거를 지금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 실험은 지금 T도시 1기압이라고 지금 줬으니까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몰로 지금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몰비가 4대 5잖아요. 그럼 한계 반응물이 이 친구일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하는 개수비가 4대 5대 4대 6인데 지금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2.5 그다음에 여기는 뭐 2,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만큼 사라지는 거고 여기 생기는 거고요. 생성물이니까. 근데 지금 O2가 2.5몰이 사라지면 NH3가 2몰이 사라지니까 O2가 먼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궁금한 게 NO가 얼마나 생기냐인데 NO가 지금 2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몰이 24리터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2몰이라는 건 48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 값은 48이 맞는 거예요. 니은 값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작죠? 그 다음에 기억은 54냐? 맞죠? T도씨 1기압에서 니은은 지금 96이냐라고 물어봤는데 96이 아니라 48이니까 이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반응식을 되게 대충 줬어요. X2, Y2 이런 식으로 지금 줬는데 어, 지금 여기서 A를 줬거든요. 근데 이게 X랑 Y로 구성되는 분자일 텐데 X로 줬으니까 저거를 구해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개수도 지금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 때 조금 어떤 면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화학원에서 나오는 이 경우의 수 같은 게 좀 적용되는 문제라서.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고, 기체 1몰 부피가 V리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TP 조건이 만족하는 거고, 이 GTP 조건에서 V리터가 1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약간 V리터가 1몰이면 지금 문제 굳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부피로 주어져 있거든요. 물론 여기 질량도 있긴 해요. 근데 부피보다는 뭘로 바꿔주는 게 이 질량과의 관계를 뭐 형성하는 데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뭘로 바꿀 거예요. 그럼 V리터가 1몰이니까 V 대신에 그냥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V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V 없애고 뭘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숫자가 사라지네요. 여기는 A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안 해준 데가 있죠.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 1리터가 V분의 1몰인 거잖아요. 그러면 V1리터는 V분의 V1몰이니까 V로 나눠주는 게 당연하죠. 그다음 여기도 V로 당연히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다 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로 바꿔서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험 1에서 X2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Y2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Y2가 2분의 1이 사라져서 2분의 1몰이 사라질 때, 다 사라져야 되겠죠? Y가 0몰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정보 하나만 추가할게요. 생성된 A 몰수 이렇게 정보를 추가할게요. 자, 그럼 얘가 개수비가 2대 1대 A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사라지면 여기는 2배가 사라져서 1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2분의 A몰이 생겨야겠죠. 얘 A배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 몰수는 이만큼 g이라는 것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몰이고 이거는 g으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전체 반응하고 났더니 몰이 이만큼 4분의 3몰이래요. 남아있는 거 지금 살펴보면 지금 X2가 이만큼 몰수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A도 이만큼 몰수가 남아있죠. 근데 그걸 합친 게 4분의 3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V분의 V1 빼기 1 더하기 2분의 A. 요 앞에 있는 건 X2의 남은 몰수, 뒤에 있는 건 생성된 A의 몰수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니까 이게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넘겨보면 4분의 7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V분의 V1 더하기 2분의 A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V라는 정보가 지금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이 X의 화학식량을 그냥 MW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질량이 0.5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공식 아시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값이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뭘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X2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MW라는 값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5 MW 하면 남아있는 X2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X2의 몰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보면 자, 그러면 이 시계 지금 만들어졌는데 미지수가 지금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A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A에다가. 그럼 A에다 1을 넣으면 MW분의 0.5가 1이니까 넘어가면 뭐 4분의 1을 빼서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MW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보다 큰 A가 2가 되면 지금 MW분의 0.5 한 게 A가 2인 순간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근데 화학식량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A는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지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1이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학식을 구할 수 있는데 A는 지금 X, 4, Y, 2 이런 식의 화학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1 대 V2 이거를 뭐 구하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지금 어, 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 4분의 3이라는 전체 지금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한번 이용해 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구한 값이 A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몰수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한 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값이 요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냐면 지금 V분의 V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게 4분의 5가 되겠죠. V분의 V1. 그래서 지금 V1은 4분의 5V다 라고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X2가 실험 2에서는 X2가 한계 반응물인데 그러니까 2분의 1이 사라져야 될 거고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사라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생성된 요게 4분의 1몰이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남아있는 게 얘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새로 생성돼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더한 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 전체 기체의 부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똑같이 식을 세어보면 V1분의 V2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V2는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1 대 V2는 5 대 4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4분의 4V니까요. 그러니까 5 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지금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디귿이죠. 이번엔 질량 관계를 또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조금 하고 문제를 좀 풀면 이 내용들을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한 거니까 그냥 놔두고요. 아, 여기 있으니까 답 줄까요? 이렇게 지워버리죠, 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량 관계를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 그럼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자량이라는 건 1몰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지금, 아까 구했던 게, 요만큼의 몰수가 요만큼의 질량을 가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몰수가 요만큼의 질량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좀 써보면 V분의 V1 빼기 1 지금 몰이 0.5g이다. 그 다음에 V분의 V2 빼기 4분의 1 몰이 20. 네, 잠깐 끊겼었는데 다시 녹음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하다 말았는데 이게 21g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 V1이 4분의 5V였고 V2가 V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입을 좀 해보면 지금 V1이 4분의 5V니까 이제 4분의 1몰이 0.5g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V2는 V니까 4분의 3몰이 21g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자량이라는 건 1몰 질량이니까 X의 원자량은
아까 근데 요게 지금 x2인 거죠. x2. 그 다음에 요게 지금 y2인 거고. 그래서 x2의 분자량은 1몰당 질량이니까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y2는 1몰당 질량이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2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y2의 분자량이. 그럼 x 1몰당, x는 지금 원자량이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x2가 2니까. y2가 28이니까 y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량을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어, x의 원자량이 y의 14배인 게 아니라 y가 x의 14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복잡했는데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이 A가 뭐냐, 개수가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됐던 건데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세운 거냐면 지금 남아있는 X의 질량에다가 이 임의의 화학식량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X2의 이 몰수,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했던 그 생성되는 A의 몰수 이렇게 지금 구했던 거고 그걸 더한 게 전체 기체의 몰수인 4분의 3몰이니까 이렇게 식을 썼는데 지금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라서 일단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 화학식량이 양수가 나왔는데 근데 A가 2 이상부터는 화학식량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절대로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다. 그래서 A는 1이다 라는 걸 찾은 거고 그래서 A가 1인 걸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의 화학식량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을 구하고 나서 지금 어, 여기 부피를 가지고서 음, 여기서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A를 구했으니까 이 몰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 V1을 구했는데 직접 구한 건 아니었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구했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한 거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부피 이게 사실 부피라고 되어 있지만 이 V로 나눠주면 몰수잖아요. 이 X2 몇 몰이 X 몇 g인지 Y2 몇 몰이 Y2 몇 g인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Y2랑 그 다음에 X2랑 Y2랑 이렇게 1몰당 질량을 구한 거고 그래서 1몰당 질량 X2랑 Y2의 1몰당 질량을 구했으니까 X 원자랑 Y 원자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을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 근데 처음에 보면 같은 질량의 기체 XY가 실린더에 들어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가 완전히 소모되었다고 했고 남은 X와 Z의 질량비는 3대 4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조금 세워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 X의 질량이랑 Y의 질량이 처음에 있을 텐데 이 두 양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에 Y가 완전히 소모됐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Y가 없을 거고 여기 X 얼마 있을 거고 Z가 얼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량비가 3대 4래요. 질량비가. 그러면 이거를 질량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홀수가 들어가면 조금 저는 기분이 그래서 이걸 짝수로 좀 바꿔서 넣어 볼게요. 짝수로 바꿔서 이 질량비 그대로 쓴 건데 여기는 6, 여기는 8. 이거 실제 질량이 아니라 질량비예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쓴 건. 자, 그러면 여기 8이 생성됐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반응 전에 봤을 때 전체의 질량 비합이 14란 말이에요. 그럼 반응 전도 전체 질량의 합이 이렇게 14가 돼야 돼요. 근데 두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7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 다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는 7, 여기는 1이 이렇게 반응했어야겠죠. 그래서 반응 질량비가 1대 7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질량비는 반응 전 y가 반응 후 z랑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반응 전 y는 7, 반응 후 z는 8이죠.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의 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반응 질량 비가 개수 곱하기 화학식량의 비랑 같다라고 했던 거 계속 얘기 나오죠. 근데 반응 질량 비가 1대 7대 8인데 홀수 싫어서 저는 2대 14 대 16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 해야 개수 2 곱하기 1 해야 2가 나올 거고 개수 1인데 곱하기 14를 해야 저 14가 나올 거고 개수가 1인데 곱하기 16 해야 16이 나올 거라서 이 x, y, z의 화학식량 비는 1대 14 대 16이 나올 거라서 x 대 y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대 14가 맞아요. 그 다음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는 반응 전후가 15 대 13이냐? 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응 전 부피비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실은 지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서 전부 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실린더 속 기체의 분자수 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자수를 어떻게 구하냐? GTP 때문에 부피 대신에 분자수 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알 거예요. 이 분자수는 분자량으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분자를 여기 구해놨잖아요. 이걸로 지금 다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옆에다 좀 써보면, 이번엔 저 질량비를 가지고 반응하는 입자수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입자수비로 바꿔볼 건데, 뭐로 나누면 되냐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7을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을 이 Y의 화학식량이 14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대1로 반응할 거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사라질 거냐면 1이 사라질 거고, 여기가 0.5가 사라질 거고, 여기 0.5가 생기겠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다 사라질 거고, 0.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는 입자수가 7.5잖아요. 반응 후에는 입자수가 6.5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입자수 비는 7.5 대 6.5, 그러니까 15 대 13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죠.